예부터 호남에는 전국에 이름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호남 오매. 함께 만나보시죠. 전남 장성에 자리한 천년고찰 백양사입니다. 지금 이곳엔 화사한 봄이 피었는데요. 백양사의 자랑 고불매입니다. 이 매화나무가 고불매라고 불리는 이유는 1947년도에 이 백양사에서 유명하신 마남 스님께서 일본 외색 불교를 좀 청산하고 그리고 원래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이 고불 총림을 이제 결성하시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매화나무가 추운 엄동설안을 거치고 따뜻한 봄에 이렇게 피어나는 향기를 뿜는 모습이 마치 그 엄동산의 추웠던 어려웠던 일제시대를 이겨내고 불교의 어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이제 고불매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땅 좋고 기후 좋은 호남은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된 토종 매화나무를 70%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으뜸으로 손꼽히는 매화를 호남 오매라고 부릅니다. 백양사 고불매의 특징은 일단 수령도 35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매화나무이기도 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가 총 4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분홍색의 홍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늦게 펴는 꽃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다른 매화나무가 다 지고 나서도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350년을 자랑하는 수령만큼이나 자태가 빼어난 고불매. 어디 꽃구경 좀 해볼까요? 매화는 단 한 그루지만 그 향기가 진하고 매혹적이어서 사찰안을 가득 채웁니다. 우연히 이렇게 여기 백양사에 왔는데 매화 향기에 취해서 이게 영혼까지 정화하고 갑니다. 향기가 너무 좋고 또 거의 100년 넘은 매화나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보존을 좀 잘해서 오래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화꽃이 너무 예뻐요. 매화 향기 따라 지리산이 품은 보물, 구례 화엄사에 닿았습니다. 각항전 옆에 소담스레 핀 흑매, 진분홍 매화꽃이 산사의 봄 정취를 돋우고 있습니다. 매화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일찍 피면 조매, 추운 날씨에 피면 동매, 또 눈 속에 핀다고 하는 설중매가 있습니다. 또 색깔에 따라서 희면, 백매, 붉으면 홍매라고 부르며 화엄매는 그보다 더 붉어서 흑매라고 부릅니다. 그게 화엄사 매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보 제67호인 각황전도 이맘때만큼은 화엄사의 주인공 자리를 화엄매에 내어줄 정도입니다.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색도 정말 진한데요.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는 봤는데 색깔이 이렇게 붉은 매화는 또 처음 봤고 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강한 향을 내는 매화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년 고찰과 고목이 피워낸 매화가 어우러진 풍경. 이 풍경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매화 향기 그윽한 봄날의 추억입니다. 홍매와 흑매의 뒤질세라 담양 지실마을엔 옥매가 피었습니다. 새하얗게 핀 봄의 전령사인데요. 게장매는 이 호수로 핀 이 매화 또 겹으로 핀 백매 그래서 옥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가운데가 붉게 핀 홍매 이 3개가 이렇게 나란히 같이 심어진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3월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우며 고결함을 알리는 매화. 사찰뿐만 아니라 선비의 집 담장에서도 활짝 피어나 그 기품을 알리는데요. 이 집이 개당입니다. 당호가
근데 이 집은 송강의 넷째 아드니, 송강이 여기 젊은 시절에 여기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넷째 아드님이 여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그 당호를 개당이라고 했습니다. 집 앞에 시냇물이 흐른다고 해서 개당이라 불리는지 해마다 봄이 되면 격이 다른 매화가 피는 곳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은은한 향을 전하는 매화에 대한 우리 선비들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소담스레 피어난 매화가 고택의 격을 높입니다. 개당매 못지않은 기품 있는 매화를 만나러 전남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전남대학교 홍매는 엄마 식물이 만들어진 것은 대략 한 400년 정도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 자리에 심어진 것은 약 한 5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향기가 많아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매화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탐매객들에게 사랑받는 이 매화는 겹꽃으로 피어서 더 인기인데요. 이 아름다움을 놓칠세라 카메라에 분주히 담아봅니다. 나무가 일단 수령이 오래돼서 나무 자체가 굉장히 고풍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담하고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달려 있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한 그루지만 향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멀리서도 이 매화 나무를 찾아서 오게 된다는 거. 진한 향기로 발길을 이끄는 전남대 홍매입니다. 매화나무의 꽃말이 고고함을 뜻하거든요. 전남대학교의 그 올해 민주길도 만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고귀함을 이 전남대 홍매가 상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화꽃 필 무렵이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서남사를 찾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서남사에는 약 350년부터 650년에 이르는 아주 오래된 매화나무 50여 그루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전 돌담길을 따라서 피어있는 20여 그루의 매화나무는 만개에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그 아름다움이 충분한데 수백 년 묵은 고매가 20여 그루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천연기념물 제488호 서남매. 서남사와 함께 긴 세월을 보낸 봄을 닫습니다. 요즘 좀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그 꽃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꽃처럼 활짝 핀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매화를 처음 봤는데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600년 고목에 봄이 황홀하게 피었습니다. 불시 1벌 한철골하면 쟁등매화 박비향이로다. 추위가 한 번 뼛속 깊이 사무치지 아니하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맡을 수 있으리요. 수행자들의 자세를 매화꽃에 비유해서 선사께서 말씀하신 그 선시입니다. 그윽한 향기와 고고한 자태의 호남 오매. 저마다의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금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고 조명은 우리 집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히며 공간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왠지 어려워 보이는 분야라서 아무나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품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소비자의 정말 트렌드를 읽고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서. 여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DIY 셀프 조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명 하나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는데요. 우리 집을 밝히는 셀프 조명, 지금 만나봅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나름 멋을 부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패와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머리보다 안 되나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완성은 가구도 아니요, 가전제품도 아니요, 바로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조명에 대해서 창업을 한 회사를 찾아갑니다. 가시죠. 빛을 받아야 돼. 빛을 받아. 조명으로 세상을 밝혀라. 2017년에 창업한 벤처 회사를 찾았습니다. 조명회사답게 입구부터가 역시 다르네요. 와, 이게 뭔가요? 무도회장에서 만날 수 있는 미러볼과 레이저도 있고요. 그 외에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조명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역시 조명빨이라고 했나요? 이 조명을 받으니까 제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이럴 때가 아니죠.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야 됩니다. 다들 젊으신 분들인데 누가 대표님? 네, 제가.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DIY 셀프 조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조명 개발자 이상훈 씨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LED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조명 상품, 예를 들어서 무드 등 인테리어 조명, 산업 조명 등을 개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든 조명으로 다양한 물건들, 가구, 인물들을 비춰줬다면 이제는 그 조명 아래에 우리가 있을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공! 이 조명회사를 집중 조명합니다. 이곳은 20, 30대 청년들이 함께 꾸려가는 산업디자인 조명 전문 회사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창업선도대학에서 지원받아 창업 3년 만에 다양한 조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조업이나 뭐 이런 회사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제품 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품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소비자의 정말 트렌드를 읽고 니즈를 파악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내고 싶어서 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각자 특장점을 살려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개발해낸 조명이 50여 가지나 되는데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무드 등부터 어린이 교육용 완구 조명을 비롯해 감각 넘치는 디자인 조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전등 아닌가요? 네, 손전등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열쇠고리예요. 단순히 열쇠고리인데 이렇게 비쳤을 때, 벽에 비쳤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포토빔 열쇠고리예요. 그래서 이런 굿즈 상품인데 조금 더 특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조명입니다. 이 안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셀럽들 누구나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팬클럽 등에서도 이런 거 좋아하겠네요. 굿즈 상품으로. 그럼요. 네, 작년에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죠. 야, 이 안에 아이유가 있어. 포토빔으로 만나는 우유빛깔 아이유, 삼천 팬들의 취향 저격 굿즈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히고 식물도 성장시키죠. 날씨나 장소에 상관없이 식물을 성장시키는 조명도 개발했는데요. 이 푸른 빛이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전용 조명이라고 합니다. 식물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이것저것 다양한 채소들, 식물들도 있고 어항들, 수조들도 있고요. 이거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식물 성장에 맞춰진 조명인데요. 수족관 제품에 맞게 수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전용 화장을 이용해서 수초 성장 조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수조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수초를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을 도와주는 조명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전용 화장대가 있어요. 네. 파란색 440나노와 660나노의 화장을 비춰줘서 좀 더 성장을 촉진해주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손쉽게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셀프 조명이 있다는데요. 조명을 이용해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저는 주로 간접 조명인 라인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오, 이건가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좀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남녀노소 손쉽게 자기만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는 조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런 거 라인들이 딱 그려져 있는데 네.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부러뜨릴 수도 있는. 아니 이거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지금 부러뜨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돼요? 네. 아 그래도 불이 들어와요? 네. 이게 바로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DIY 셀프 조명인데요. 필요한 만큼 잘라서 사용할 수 있고 가구나 벽에 붙이면 설치 끝! 가성비 최고의 셀프 조명입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색다른 디자인의 조명 개발에 매진하면서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특히 유행이나 이슈에 맞게 그때그때 적절한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를 살균하는 UV 조명 제품을 준비 중에 있다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마스크 제품들이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마스크 살균기에 대해서 커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제품들을? 야 젊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그런가요? 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밝고 좋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대표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옆에서 같이 회의하고 있는 직원분들 얘기를 들어봐야지만 검증이 됩니다. 정말인가요? 이 말이 맞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밝고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우리 회사 이렇게 될 것 같다. 내가 같이 하겠다. 함께 같이 일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같이 으쌰으쌰 노력하면서 열심히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그렇다면 이 회사의 경쟁력,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상품 개발은 트렌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인테리어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인재들의 젊은 감각으로 이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열정 있게 대전에서 유성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주변에 대학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그 디자인 학과나 그런 그 공학과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기획부터 디자인, 제조, 생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 납품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문은 바로바로 중국 공장에 전해지는데요. 최근 국내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종종 화상 회의를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의합니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대표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실력뿐만 아니라 이상까지 갖춘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예, 같이 열심히 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한국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UV 조명 라인, 또 식물 생장 조명 라인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개발해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센서 기반으로 한 홈 IoT 상품들을 조명 상품들을 계속 기획하고 있어요. 그런 상품들로 조금 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명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출 순 없을까? 벤처 정신으로 똘똘 뭉쳐 조명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집안 분위기는 물론 더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조명을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고 재택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품에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우리 가족 집밥 뭘 해먹을지 고민이시라고요? 그 고민 떡주부가 해결해 드릴게요. 집밥 가지도 3시 5끼 떡주부 큐! 아이고 또다시
아침이구나. 보자, 오늘은 뭘 먹나. 늘 똑같은 고민이죠? 에이, 뭐 아침이니까 어제 먹었던 거 그냥 먹지 뭐. 아침이야 뭐 이 맛도 없는데 반찬 몇 가지면 충분하죠, 안 그래요? 아유, 뭐 아침이면 됐지 뭐. 문제는 점심 저녁 메뉴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거죠. 쑥쑥 크는 아이들 밥으로만 해결될 일이냐고요. 언제까지 이 밥상이야? 내가 너무했나? 오늘은 뭘 먹어야 돼요? 제가 도움 좀 드릴까요? 어머! 우리에게 삼시오끼를 주셨으니 집밥 박 선생입니다. 별난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뭐야? 다 통조림만이에요. 뭐 참치에 골뱅이 꽁치?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요새 장 보시면서 이런 통조림 캔 하나씩은 구매하셨죠? 그렇긴 하죠. 한두 개씩 꼭 집어넣는 것 같아. 네. 이 통조림을 이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까 해요. 먼저 대한민국 대표 레시피입니다. 꽁치의 변신은 무죄, 꽁치 강된장입니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채소를 볶아주는데요. 양파와 호박을 살짝 볶다가 된장도 넣어서 같이 볶을 거예요. 네네. 강된장엔 된장과 고추장을 2대1의 비율로 넣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뒷맛, 바로 강된장의 생명이죠. 멸치 육수입니다. 꽁치 넣기 전에 꿀을 조금 넣을 거예요. 꿀을 넣으신다고요? 네. 꿀은 된장하고 찰떡밥으로 잘 어울려요. 된장의 짠맛을 꿀이 중화시키고 감칠맛을 나게 합니다. 꽁치는 다 익혔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부스러지지 않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끓여주세요. 드디어 밥도 좋은 꽁치 강된장이 완성됐습니다. 제 10분도 걸리지가 않아요. 그게요, 고소하면서도 비리지 않고 담백해요. 이 맛을 누가 모르냐고. 고운 쌈밥에 아유 그냥 입에 착 달라붙는. 강된장은 짭조름하니까 미리 조금 만들어 놓으셨다가 냉장고에서 며칠에 나눠두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배가 고픈 우리 아이들의 취향 저격 피자인데요. 주인공은 물을 꽉 짠 참치입니다. 토마토 홀이나 토마토 소스를 또띠아에 발라주는데 너무 넘치게 바르지 마세요. 거기에 마요네즈로 밑간한 참치를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주면 됩니다. 참치 또띠아 피자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면 좋겠죠? 이렇게 바로 오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오븐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중불로 치즈가 녹을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돼요. 알록달록 색상도 고운 참치 또띠아 피자 완성! 가족들 엄지손가락이 올라옵니다. 자, 마지막은 프렌치 스타일로 감자 그라탕이에요. 똑주부가 달리 똑주부겠어요? 집안 살림 100배 활용하면 됩니다. 불 조절이 중요하죠. 중불에 조금만 끓이다가 삶아놓은 감자를 넣겠습니다. 쉬워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삶아놓은 감자 넣고 브로콜리 몇 개 뚝뚝 끊어서 넣으면 감자 그라탕 완성입니다. 더 고소한 맛과 간을 맞추기 위해서 파마산 치즈를 조금 넣습니다. 요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거죠. 식지 않게 초 위에 올려서 은근하게 데워 드시면 되는데요. 삼시오끼가 별거냐고요. 돌밥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소해. 정말 고소하고 그냥 우유 치즈 맛보는 거 그 이상이야. 너무 맛있어요. 똑같은 재료지만 조금만 생각을 더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밥 프로젝트 삼시오끼 오키 떡주부 큐. 오늘도 미션 클리어. 벚꽃이 내려앉은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야생차까지 하동을 한 번에 맛보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하동을 풀코스로 즐깁니다. 에이, 과대포장 아니냐고요? 지리산 흑돼지로 만든 수제 돈가스, 하동 양상 녹차로 만든 크림 스파게티, 섬진강 제첩으로 만든 퐁골레 스파게티가 저희 대표 메뉴입니다. 하동 특산물과 양식이 만나면 찰떡궁합이라는데요. 지금 맛보러 갑니다. 동쪽나라 화계는 호리병 속 별천지라네.
고은채치원 선생이 별천지라 할 만큼 아름다운 고장. 다 아시겠지만 소개합니다. 우리 하동은 물 맑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제첩, 녹차, 지리산, 벚꽃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하동은요. 벚꽃길로 눈부신 봄이 제일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벚꽃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때. 벚꽃놀이의 아쉬움은 우리 맛있게 잊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빠입니다. 내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하동으로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동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메뉴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마음을 모았는데요. 싱그러운 작은 정원과 메뉴판의 그림은 모두 아내의 작품이고요. 가게 곳곳에 있는 그림은 저희 아들이 그림을 좋아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렸던 그 손때 묻은 그림 제가 잘 모아놓던 거를 가지고 곳곳에 저희 어울리게 표현을 해봤어요. 가게 구경도 식후경, 일명 갱조개인 섬진강 제첩이 벚꽃처럼 내려앉은 스파게티는요. 원래 봉골레 스파게티는 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스파게티인데 제첩도 일종의 조개이니까 하동 특산물 섬진강 제첩을 이용해서 봉골레 스파게티를 만들었죠. 제첩국 드실 때 부추를 넣어주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파스타에도 부추를 이용해서 제첩의 맛을 좀 더 살리는 데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오로지 조개를 빼고 오로지 제첩으로만 해서 지금 현재 메뉴가 탄생되었습니다. 제첩 들어간 파스타하고요. 그다음에 치즈 돈가스, 일반 돈가스, 그다음에 떡볶이 돈가스를 시켰는데 전부 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제첩 들어간 파스타는 처음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는데요. 제첩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제첩 향이 있어갖고 씹을 때마다 그 파스타하고 제첩하고 같이 이렇게 씹히는 향이 제첩 향이 확 나면서 되게 맛있었습니다. 제첩으로 만든 파스타라니 되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맛을 보면 제첩 특유의 그런 알싸함, 쌉싸름함들이 되게 건강한 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맛있게 다시 태어난 하동 특산물. 너나 할 것 없이 맛있지만 손님들에게는 돈가스가 제일 인기 있다는데요. 사장님은 어떤 메뉴를 강력 추천하시려나? 돈가스와 섬진강 봉골레 스파게티를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수제 돈가스의 어떤 그런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백한 섬진강 봉골레 스파게티를 같이 먹으면 음식이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벚꽃 수제 돈가스는 지리산 흑돼지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화기에서 자란 녹차를 이용해서 3일간 숙성시킨 뒤에 손님한테 튀겨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미그라스 소스라고요. 사골 육수를 우려내어서 푹 끓인 다음에 지리산 벌꿀을 넣어서 감칠맛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산품인 녹차랑 지리산 흑돼지로 해가지고 좀 돈가스 씹을 때 지방이 적으니까 좀 담백하고 그다음에 녹차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았어요. 돈가스요. 맛이 어땠어요? 많이 맛있었어요. 저희 집은 화계에서 자란 건강한 녹차로 만든 녹차 크림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메뉴를 받자마자 녹차 향이 제일 먼저 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크림 파스타의 그 풍부한 크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죠. 크림 파스타 드시는 손님들이 모두 봄을 드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돈가스 떡볶이에 빠지다 메뉴 나왔습니다. 저희 돈가스를 떡볶이 소스에 촉촉하게 하셔서 떡이랑 어묵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네, 손님들이 삼합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장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더해 만든 메뉴인데요. 그 맛은 떡볶이에 대해서 좀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입 딱 먹으니까 소스 맛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돈가스도 맛있다 보니까 그 맛있는 떡볶이랑 돈가스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 좋은 하동 풍경도 함께하는 한 끼. 여럿이 또는 혼자 즐겨도 좋습니다. 떡볶이랑 돈가스 둘 다 좋아하는데 이름도 독특하고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여기 오면 일단 다른 지역에 없는 스파게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녹차가 들어가가지고 뭐 애들이 안 먹는 게 아니고 애들도 되게 잘 먹으니까요. 사진도 잘 또 찍히고 또 맛도 좋으니까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렸다가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뷰가 멋진 주방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즐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을 주시면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동이 더 빛나도록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경양식. 하동 대표 식재료가 선사하는 봄, 맛보러 오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신평면. 이곳에 자리한 전통 양조장은 1933년에 처음 술을 빚기 시작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3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언뜻 둘러봤는데요. 네. 오랜 시간의 전통, 이런 흔적들이 보여요. 네. 이 양조장은 어떤 곳인가요? 1933년에 저희 조부님께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조장 하면 네. 술을 빚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 많네요. 아, 예. 술을 만드는 양조장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원래 이제 쌀을 쌓아놓는 미곡 창고였어요. 근데 저희가 2014년에 여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견학하고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그런 공간입니다. 이름 그대로 맛걸라는 술이라는 뜻의 막걸리. 예로부터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효자술인데요. 80년이라는 긴 시간만큼이나 켜켜이 쌓인 노하우가 깊은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와, 이 상장도 많고 예. 위촉패도 많이 보여요. 예, 뭐 상장도 많지만 이거는 특별히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저희 아버님께서 식품 명인 제79호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전수자로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막걸리는 해나루 쌀과 연잎을 사용해서 깊은 맛을 더한다는데요. 만들고 있는 막걸리 4가지 종류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연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잎이 발효 과정 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다 전체적으로 그 비슷한 향과 맛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살균 막걸리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살균 막걸리. 그 맛은 어떨까요? 오, 진짜 깔끔하고 네. 맑은데요? 이건 좀 음료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죠? 네. 그럼 이거하고 이제 저희 두 번째 이제 생막걸리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건 향부터가 뭔가 다른데요? 아까 뭔가 깨끗한 향이 났다면 여기선 조금 더 이렇게 맛깔나는 향이 나요. 그 톡톡 쏘는 맛, 예, 그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건 생막걸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막걸리 하면 네.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농주,
뭐 이런 농민들의 술 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고급스럽고 세련된 막걸리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사회가 좀 변하면서 막걸리가 조금씩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데 요즘 와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막걸리가 굉장히 마시기 편한 저알코올의 음료라는 거죠. 국내를 넘어 이제는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막걸리. 저도 한번 담가봤습니다. 해풍 맞고 자란 해나루 쌀을 쪄서 고두밥을 먼저 만들고요. 완성된 고두밥은 식혀줘야 하는데요. 잘 식혀줘야 효모가 죽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장을 해서 이제 저기 있는 단지 안에 있는 물이랑 누룩이랑 섞을 건데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손수 만든 누룩과 함께 골고루 섞어줄 차례. 이 항아리 안에 밥을 넣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요? 예. 넣어주고. 물과 누룩을 섞은 고두밥은 밥알이 잘 풀리도록 살살 버무려 주는데요. 이대로 열흘 정도 발효시키면 원주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편하게 진입이지만 않으면 근데 이것만 봐서는 여기서 막걸리가 나온다는 게 아직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체험으로 쉽게 해봤지만 대표님께서는 네. 이렇게 전통을 이어오면서 매 순간 막걸리 만들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관심이나 손길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덜 가면은 얘가 이제 티가 나고 나중에 나오는 막걸리에서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좋은 막걸리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를 보고 느끼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와서 체험해 보세요. 이번엔 당진의 또 다른 향을 찾아 아미산으로 향합니다.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아미산은 당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한데요. 새초롬하게 핀 봄꽃과 새순이 등산객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 역시 산에 오니까 이 나무 냄새도 좋고 공기도 상쾌하고. 그런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하다고요? 척척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아미산은 입구인 아미원에서 등산로를 따라 세 개의 보물이까지 일주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정상에 바로 오를 수 있는 최단 코스는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당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정상에 오르면 당진이 다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상에는 2층으로 된 육각형 누각인 아미정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북쪽으로는 서해, 북동쪽으로는 서해대교, 동쪽으로는 낮은 산릉들이 보입니다. 또 서쪽으로는 다불산과 서해안고속도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냄새, 발을 디딜 때마다 퍼지는 흙 냄새, 광합성을 즐기는 나무 냄새까지. 오직 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여유를 마음껏 느껴보는데요. 산길을 걷는 걸음걸음, 길에서 마주치는 풍경 하나하나를 느끼며 천천히 산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릅니다. 다 왔다. 와, 당진이 한눈에 보여요. 바다도 보인다. 산을 오르는 동안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에 힘겹지만 정상에 올라 사방에 탁 트인 전망을 내려다볼 때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미산의 상쾌한 봄바람을 맞으며 크게 한숨 돌려봅니다. 이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이 당진의 풍경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상쾌하고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새 옷을 입기 시작한 4월의 아미산. 산이 주는 평안함은 각박한 일상 속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어줍니다. 와, 오늘 당진에 와서 달콤한 막걸리도 담가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실컷 만끽했는데요. 여러분도 행복한 나들이 떠나고 싶다면 당진으로 놀러오세요. 술이 익어가는 소리에 담긴 오랜 노고의 시간들, 그리고 계절의 흐름 따라 바쁘게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모습까지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맛있게 익어갑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지금 함께 동참해 보실까요? 지역에서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원주의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여긴가 보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일단 안부를 여쭙고 싶어요. 네, 아직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지금 많은 시민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민들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저희 시민들이 참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을 하느냐 진정이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은 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각 사회단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그 각 단체 회장님들께서 시작해서 다른 우리 그 회원들이나 각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릴레이식으로 이어서 전 시민한테 확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릴레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챌린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각 사회단체 협의회에서는 SNS를 통해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캠페인은 각 단체의 회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문구를 든 사진을 단체가 운영하는 SNS를 통해 실천을 다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4월 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요. 코로나19 아웃. 다음으로 우리 박경윤 리포터님을 지목합니다. 전달했습니다. 정말 달리기 하다가 이렇게 바톤 터치 받는 그런 설레이는 기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 캠페인이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요. 코로나19 아웃!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원주시 감염증 현황을 비롯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며 공조 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관련 설치들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불편 없이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민원과뿐만 아니라 이 시청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거를 시행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민원실 말고도 이제 25개 읍면동 창구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평상시에는 이제 일렬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 사태 이후로 이제 거리두기 일환으로 일렬로 먹고요. 국별로 나눠서 3교대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약속 잡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준비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손도 자주 씻고 기침 예절 지켜 개인 위생 수칙 준수해. 즐겁게 인사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주는 2주간의 잠시 멈춘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사회적 거리두기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2주 동안 꼭 함께 해주세요.